제가 저번 주에 지수가 한번 목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인가? 목금 때 말씀을 드렸죠. 지수가 한번 2200에서 300 사이를 한번 왔다 갈 수 있다. 피스트님,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말씀을 미리 내가 드렸죠. 근데 미국장이 좀 안 좋아요. 지금 SVB 사건이 있으니까요. 지금 SV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장이 한번 출렁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금융이 뭐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수준 정도 되는 그룹인데 걔네들이 지금 파산을 지금 얘기가 나와갖고 그 이슈를 해서 한번 지금 더 눌렀는데 이 금융주들이 뭐 전날 목요일날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한번 4대 금융주들이 빠졌죠. 한 60%씩. 그러니까 미리 그 사실 실리콘밸리 그 금융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한번 뺀 거고 다음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2008년도의 금융사태가 아닌 그거보다 조금 작은 아주 작은 그거보다 아주 작은 금융사태가 살짝 한번 여기서 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한번 다우존스가 한 3만이나 2만 9천까지도 한번 왔다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까지 2,800까지도 다시 한번 왔다 갈 수 있어요. 2,800에서 3만 사이 얘네들은 왔다 갈 수가 있다 없다. 왜 그 이유는 뭐가 있냐? 매집을 하고 싶은데 개미들이 여기서 많이 덤볐어요. 그러니까 한번 또 털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한번 눌렀다 가야 되는 부분이 제가 미리 한 달 정도 3월달, 4월달 초까지는 중순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주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속임수를 당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횡보가 없냐? 그래서 나 횡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여기서 그냥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옆으로 기는 행보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네. 내려왔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요, 여러분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가 또 지난주 시장을 우리 되게 지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근데 아마 이러면은 미국도 지금 현재 어떤 뭐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5bp가 유력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반대로 또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또 어떻게 보면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큰 충격까지는 주진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여러분들 요번에 한번 눌러주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쫄아갖고 뭐 깨질 것 같다 전저점이 그래서 무서워도 도망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피눈물 흘려요. 그걸 알아셔야 된다. 지금 매집을 하단에서 이번에는 박스로 매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박스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쳐서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뭐 정말 내 종목들이 날아가는 거를 후에 보면서 원망을 하실 거예요, 본인 자신을. 그러니까 예.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들 계세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상황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거예요. 지금 눌림목에서 한번 눌려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를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한번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고 그걸 너무 심각하게 해서 아까 지난번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우리가 뭐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2100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200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00선까지는 한번 눌려줄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맥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반등의 어떤 기회를 가질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내일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내일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분위기를 뭐 미리 뭐 이렇게 손절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쥐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한 달여 정도의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때 조금 더 매집을 해두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예, 아리까리 할 때는요, 아리까리 할 때는, 구간을 나눠서 뭐 하락장에서 아니면 상승장에서 구간을 나눠서 조금씩 매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이제 제1금융권 밑에 이제 제2금융권들, 저축은행들이 있잖아요. 예, 이 저축은행들이 주로 뭘로 돈을 버냐면은 대출을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많은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이 일단 선순위라는 게 있고 후순위라는 게 있는데 후순위 대출을 해주면은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그거를 이제 빌려주고서 이렇게 그 실적을 올리는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이제 뭐 금리 상황들이나 아니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부 저축은행들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거기서 한번 출렁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SVB가 왜 이런 사태가 생겼냐면요, 미국은 이런 부동산 대출보다는 채권이에요. 채권 투자. 예, 아까 이제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은행 규모가 그렇게 큰 은행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단이 됐냐면은 그런 은행들은 그래서 자금을 대출을 해서 수익을 얻기보다는 대출보다는 채권 투자를 해요. 예, 채권 투자를 해서 그 채권 수익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투자 상품으로 이제 돈을 나눠주게 되는데, 자, 그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금리보다 그게 시중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것 때문에 본 손실을 메꾸다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일부 환매, 돈을 찾아가겠다는 이제 고객들이 몇몇 나타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손실이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은행 폐쇄까지 갔는데, 문제는 지금 요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요 정도면은 다른 큰 은행들의 채권 손실은 어느 정도냐,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조정을 며칠 새 지금 받고 있는 거고, 아마 다음 주 내내 이제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압력은 받을 거예요. 하방 압력은 받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리 여러분들 차트에서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못 들어주고 내려오는 부분을 봤을 때 뭔가 악재가 있다, 다우존스나 나스닥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거니와, 두 번째로 얘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들어 올릴 것 같았으면 이 자리에서 올렸던지 이 자리에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굳이 내려왔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서 쓰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이 부분까지,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까지 3만 1000에서 2만 9천까지 한번 눌렀다 다시 한번 가야 될 이유가 실질적으로 다른 데 있다는 거야. 그거를 저는 캐치를 하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장에서는 눌림목이 나온다는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요 근래는 있었고, 대부분이 바닥을 끝내고 이제 지수가 상승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거진 다였는데, 저도 그쪽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이번 주에 말을 바꿨던 이유는 이 새끼들이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차트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악재 뉴스는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나는 또 했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상한 게 또 정확하게 적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한테 요번에 공포 주는 거는 이 파월의 옛날에 공포 주는 거보다는 덜하다라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금리 인상으로 충격 주는 것보다 파월의 건 적다. 왜냐? 만약에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 금융센터가 영향이 크게 엄청난 파워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서 안 좋은 얘기가 시장을 장악을 했다면은 3% 4% 이렇게 하루에 그렇게 빠져야 돼, 마이너스가. 근데 1%대 노는 거는
이제 저축 소형 은행들이 충격이 있을 것이고 대형 은행들은 일단은 돈을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격 부분을 완화를 다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악재가 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때 항상 저축은행이 몇 개는 부도가 났어요. 항상 10년마다 10년 주기로 부동산이 한번 죽을 때마다 저축은행이 뭐 옛날엔 토마토 저축은행도 있었고요. 맞아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그다음에 IMF 때는 뭐 동대문 무슨 저축은행이 무너졌었고 저축은행이 무너지듯이 미국도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저축은행에서도 분명히 한두 개 정도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주도 조금은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어떻든 간에 시장에서 돈을 움직이는 파워력 기관은 어떻든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누구냐? 걔네들이 금융애들이란 말이에요. 그 금융애들이 일단은 손실이 봤다는 거는 시장 경기를 한번 눌러줄 수 있다는 거거든. 그 부분으로 이유를 해서 그 핑계로 걔네들은 뭘 또 해서 벌어야 돼? 주식을 장난해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핑계로 더 싸게 주식을 매입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또 한번 골탕을 먹이는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길게는 한 달 보름. 왜냐면은 왜 한 달 보름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한 달 보름은 아니고 한 달 조금 넘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4월 10며칠 날 미국 가요. 맞아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다시 끌어올린다 이거죠. 그때까지는 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풀러 갈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전지에 대한 세금 부분이나 그다음에 반도체 수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 공제를 해준다고 하고 뒤에서는 또 수익이 올라왔을 때는 그 세금 공제를 또 감면하는 부분을 취소를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끔 바이든이 지금 이상한 소리를 또 어저께 뉴스에서 꺼내놨어요. 그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4월달에 가면서 그걸 해결할 거예요. 분명히요. 해결하면서 장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지만 3월달에 만세 운동은 없다. 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는 시기점에서 다시 미국 갔다 와서도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고 가기 전에 지수는 한번 방향성을 살짝 우상향으로 트는 모습을 그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달 조금 넘게는 고생을 할 수 있다.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넘게는 고생할 수 있다는 걸 머리에다 염두에 두시고 싸우셔야 되고 못 버티면은 정말 후회돼요. 왜냐? 지수가 2018년도 때 한번 무너질 때 2년을 여러분들 고생을 시켰어. 과거도 한번 보시면은 이 2년을 견뎌서 버텼던 분들은 요번에도 견디는 힘이 있는데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이게 공포스러울 거예요. 이 장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힘들게 느끼실 거고. 근데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자리를 버텨야 된다는 걸 알 것이고 모르신 분들은 이게 공부라 생각하시고 이 구간을 여러분들 잘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고요. 인코는 여러분들 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 종목은 두 개 다 지수하고 상관없이 올라가요. 올라가는 종목인데 하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거기 수익 나면 나 인코를 잡으러 간다 안 간다 가니까 저 리오님 뭐 돈 얼마 넣었어? 뭐 어쩔 수 없는 소녀인가 50만 원인가 뭐 150만 원 넣었다며 뭐 인생을 망가져 뭐 내가 50만 원에 일면 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냥 얼쩔 수 없는 소녀라고 그런 소리 맨날 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는 나이 한 40 먹은 소년 같은데 자꾸 소녀라고 그러지 마. 알았지? 정말로 내가 보기에 뭐 정말로 20대 소녀라면 내가 이쁘게 봐주겠지만 40대 소녀라 그러면 안 된다. 레오님. 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를 과거에 버티신 분들은 이거를 여유 있게 버티실 것이고 어떻든 기간은 이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2년이야. 잘 보시면은 2년이라고. 그러니까 2년이 됐다는 거는 거진다 시장이 얘가 위에서 지금 2년 3개월이란 말이야. 여기서 따지면은 얘도 지금 2년 3개월 차 들어가요. 비슷한 날짜가 엇비슷하죠.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 3개월이야. 얘도
여기서 따지면은 2년 3개월이죠. 맞아요. 얼추 요거 한 번만 내려왔다 가면은 얘는 똑같이 올라간다는 걸 머리다 두시고요. 나쁜 놈들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는 떨어지는 시간을 이렇게 2년 넘게까지 힘들게 한 경우가 드문데 워낙 이제 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정보 활동이 높아지면서 SNS를 통해서 정보 활동이 높아지니까 개인들 간의 정보가 많이 누설이 되니까 이렇게 내리는 기간을 높이는 기간은 1년이 안 되고 내리는 기간은 2년 이상을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따는 구간은 최대한 짧게 그 다음에 이는 구간은 최대한 길게 해서 여러분들 지치게 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떨어지는 시장이 나오면 또다시 2년짜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 언제 이번에 올라가는 때는 어떻게 기간이 좀 짧게 단기간에 뭐 1년 이내에 이 지점을 뚫고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일 거라는 거 시장에서 알아두시고 항상 박수 칠 때 여러분들 박수 치고 좋아하고 흥분하고 클럽 다니고 돈 쓸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 머리에다 두고 시작. 그리고 나 더 흥분돼서 정말 뭐 차 뽑고 막 난리 칠 때 여러분 인생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 반대로 그때 돈을 모아놓고 떨어진 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날 따라오신다면 돈을 벌 것이고 떨어지는 장 없다고 생각하고 파는 사람들은 한번 또 다시 한번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장은 이제 다 조만간에 기간상으로 봤어도 앞에랑 여기랑 날짜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마지막 하락장이라고 생각하고 버티셔야지 못 버티시는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